문화예술계인 현장 연수입니다. 1박 2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지역 언론인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과 뉴스 스토리텔링 주제로 이동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브랜드사 및 문화예술 관련해서 현장 탐방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부해드린 명찰 뒷면에 일정표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 연수라 가지고 계속 이제 버스 탑승하고 내리고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신원 확인차 이제 그 각종 계속 명찰 착용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돼가지고 각종 명찰 연수 끝날 때까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사전에 축식 신청 확인 요청을 드렸었는데 조사했었는데 혹시 뭐 숙박이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안 먹기로 혹시 바뀌신 분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혹시 성함소도 되어 있죠? 혹시 성함소도 되어 있죠? 숙박 저녁 저녁을 안 드시고 자느신 두 분 안 드시고 다 안 드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실 분은 이기환 전 경향신문 역사 전문 기자님께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기환 기자님 큰 박수 맞으시죠. 전부 기자들이죠? 맞나요? 네. 혹시 제가 실례할까봐 그러는데 제가 1986년에 경향신문 입사를 했거든요. 저보다 선배이십니까? 아니 진짜 설마 이미 다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보다 좀 나이 많이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자들 선배로 이렇게 제가 MBC 아카데미 기자들 이제 육성 프로그램이니까 기자를 배우하는 그런 그 학생들 강의를 좀 하는데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왜냐하면 후배잖아요. 후배가 되거나 후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자 지역 기자든 뭐 중앙 기자든 뭐 마찬가지겠죠. 언론인이라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사명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 기자든 중앙 기자든 똑같다라고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그 다 한자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농자자를 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정 유일한 직업 같아요. 기자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쓰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학자, 기자 뭐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자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 기자로 이제 특정을 해갖고 하는 건데 농자자를 쓴다고 했는데 뭐 이제 세신사도 뭐 어떻게 보면 사자를 쓰고 다 사자를 쓰는데 기자만 이제 농자자를 쓰게 되는데 사자를 쓰는 직업도 보면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라든가 판사는 일사자나 성기사자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나 변리사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선비사자를 써요. 근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보면 선생이라든가 스승 사자 쓰는 거 보면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비사자를 쓴단 말이에요. 외교관은 또 불일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사자라도 같은 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검사,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섬긴다는 의미에서 공무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개념이 좀 강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기자는 농자자를 씁니다. 농자자를 쓰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낮은 그 자세에서 진짜 노매 자세로 해가지고 굉장히 낮게 해서 그 서민들과 백성들의 입장 그 눈높이에서 그 다룬 일을 하는 그 직책이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기자를 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사라고 했겠죠. 그는 기사라고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뭐 말씀드릴게요. 언론은 현대판 신문이다. 기자는 사과이다. 이거는 그 제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 왔으니까 대구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거는 하나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에 이 대구가 구자도 보면 언덕 구자가 있고 지금의 대구가 이렇게 구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언덕 구자였습니다. 이게 언덕 구자였는데 이제 지금의 구자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사실 언덕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영조 때 1750년에 그 어떤 그
대구 유생 이양채라는 분이 이런 상성을 올립니다. 대구에서 유교 소년제사를 하는 추문식을 하는데 대구 판관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충문에 쓴단 말이에요. 대구 판관 누구는 쓰잖아요. 근데 대구의 구자가 이게 공자의 이름자예요. 구자가. 그래서 공구란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의 이름을 함부로 어떤 그 성현제사 하는데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임금 이름하고 우리 이름하고 같으면은 우리 이름만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개성분이 청개성분이 되잖아요. 당나라 고조의 이름이 이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그 아들이 천남생이잖아요. 연남생. 그러니까 당나라의 황제 이름이 이연이기 때문에 연씨가 아니라 천씨로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공자 이름을 같이 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이 상소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인식이 불안하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영조가 야 3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그냥 저런 식으로 언덕국자를 썼는데 지금 300년 동안 사람이 없어갖고 뭐 이렇게 너처럼 지적을 안 했겠냐 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무시하는데 이게 정조 때 기록을 보면 바뀌었어요. 은근슬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라는 그 명칭 자체가 공자의 공구 이름을 때문에 그 언덕국자가 구름문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양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단골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2년부터 제가 사실은 경향신문에 역사 칼럼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10몇 년, 1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은퇴한 후에도 쓰고 있는데 2012년 1월 달에 쓴 기사가 이겁니다. 이건데 제가 그 중국의 갑골문에 요 심장이라는 마음심자 이게 있어요. 갑골문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게 하트 문양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재미 삼아서 이제 하트 모양의 상징이라는 게 3,300년 전에 어떤 그런 거다 해갖고 이렇게 재미 삼아서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 기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쓰자마자 인터넷에 딱 나가자마자 다다다다 이렇게 뺏겨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진까지.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벌써 13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러지? 라고 하면서 제 기사, 정작 쓴 사람 기사는 많이 밑으로 처박혀 있고 따뜻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섭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됐더라. 14분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이게 똑같은 예전이죠. 몇 년 됐나요? 빙상스타즈 누구죠, 얘가? 김보름 선수가 한번 6단 폭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선배 누구죠? 그 여자애랑 또 안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심슬기 말고 노는데 노선영. 그래갖고 이 김보름이 60년 전인가 탄핵 비슷하게 해가지고 청와대에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걸 보고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왜냐면 국가대표라는 건 최고의 선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누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하는 친구는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못하는 애가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얘를 그렇게 완전히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우리 후배들이죠. 체육부인데 나도 체육부 있었으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납폭격을 당하는 거 자기도 쓴 기자도 김보름 도와준다고 그래갖고 저도 무슨 칼럼을 써볼까 했지만 못 썼어요.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용서를 받고 말도 안 되는 노선이가 오히려 걔가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지금 몇 년 뒤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거꾸로 역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지금 얘는 김보름이는 지금도 그냥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60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광풍이에요, 광풍. 그런데 그렇게 청원을 넣었던 60만 명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그러고 내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무
저희가 없어 책임도 없고 그렇게 버리는 건데 과연 그러면 이거를 기사가 써야 되느냐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이 의식 없이 이렇게 그냥 달려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죠. 박명수 기사는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봤는데 이 친구가 방송만 하면 기사를 쓰는데 그냥 뭐 하품만 기사 쓰고 취재를 안 해요. 기자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냥 방송에 나오게 무슨 라디오 쇼인가 뭐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서 기사 쓰는 거 그냥 취재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무슨 뭐 라디오 쇼에 갖고 별론데 무슨 뭐 이런 기사까지. 장모님 생신날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사를 쓰는 그럴 거예요. 또 있죠. 김영옥 상황. 저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셨다는 건 나중에 보니까 진짜 드라마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정은표 이 친구도 뭐 잘하는 배우죠. 아들 서울대 갔다 그래갖고 지금 이승우까지 서울대 간 아들 기사가 나와요.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합니다. 그냥 그게 기자인가요? 그냥 앉아가지고 SNS 보는 거 뺏기는 거예요. 계속 그게 기사가 나오고 계속 그게 방문객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온라인 뭐 다 아시잖아요. 온라인 기사하고 종이 신문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 왜 이런 말씀하냐면 몇 년 전부터 일부 신문에서 네이버를 보면은 뉴스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그 신문이 쭉 검색이 되잖아요. 일면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역사책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겨레, 경향, 조선도 요새 하더라고요. 동아 이렇게 4개 신문이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1932년, 1946년 5월 5일자 조선일보 일면이 뭐였냐? 동아일보 일면이 뭐였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건 다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일면서부터. 이런 과거의 신문이 지금은 하나의 역사책이 됐다. 그리고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신문이라면 일면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1968년 1월 21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해였어요. 근데 제가 청운동 살았거든요. 갑자기 밤 9시가 됐는데 엄마가 자문 밖에 마실을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총소리가 막 나오면서 조금 있다가 우다장탕 소리가 나면서 뭐 판자촌 사는 저희는 그러더라고. 저는 어머니가 안 왔으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막 울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게 김신재 땅에 무장관철이 청와대 바로 100m 앞까지 와갖고 도망가면서 우리 옆쪽으로 뚜다다다 하고 그렇게 간 거야. 나중에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현대사가 진짜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신문들이 이렇게 무장물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예전에 그 신문들인데 보면 지금 웃기죠. 장유자라고 있어요. 속히 돌아오라. 모든 것 해결됐다. 그 이후 언니는 너를 찾아 헤매고 있다. 무슨 엄마 봐주 줄여놨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것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아주 일단짜리 기사인데 일단짜리 별거 아닌 광고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 기간을 단축한다. 이게 뭐냐면 결핵이에요. 결핵. 당시에 60년대가 엄청나게 결핵들이 많이 그렇게 돼 있었던 데고 여기 보면 이제 당시 양정원, 최고람 이런 사람들의 1년 광고 계약금이 100만 원인데
예전에는 진짜 뭐 300만 명이 죽고 막 한국 인구가 70% 감염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질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이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인권의 어떤 벽지를 살핀다 해가지고 이런 그 기사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고인데 송해 박시명 인류 프로이가 내가 이만큼 나면 사진도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송해 박시명 이분들이 콤비였는데 제가 아주 기억나는 건 이때는 명함도 못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분들 양훈, 양석천, 박재환, 이미자, 최숙자 이런 사람들이 스타였지. 이거는 송해 박시명은 이런 사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시대의 어떤 얼굴이다. 신문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 신문 자체가. 여기 보면 그 마리니 몰레 뭐 바스룸에서의 뭐 농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게 하나 있고 대학생 특별할인. 대학생 왜 특별할인인지 모르겠어요. 대학생이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게 72년 12월 10월 31일에 어떤 그 라디오 텔레비 프로그램인데 라디오가 위죠. 여기 보면 라디오가 위에요. 동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물론 라디오가 많았는데 10월 31일인데 다음 날 보면은 이게 역전돼 있어요. 텔레비가 위야. 라디오가 밑이고. 그러니까 야 이게 하루 차에 이렇게 세대가 확 변했구나. 텔레비가 역전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72년 11월 1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유신헌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좌표, 세치제와 한국정책. 유신헌법과 민족이죠. 이게 이제 라디오에 이렇게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신문을 보면, 이때는 유신헌법 홍보를 엄청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여기 보면 진짜 대결 구도가 엄청나죠. 북계 단말마적 도발이라고 해요. 단말마라는 것은 이 말마가 그 산스크리트어 이게 급소라는 소리예요. 불교용어로. 그러니까 급소가 뭐야? 급소를 끊으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막 죽이는 거니까. 막 그 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을 때 비명, 도발 이런 거를 북계가 벌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에 국교의 박영순이가 여자 탁구 단식 2연패를 했어요. 2연승 우승했는데 박영순이는 탁구사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북한 선수거든요. 세계선수권 2연패를 했어요. 단식에. 근데 뭐라고 썼냐면 기사를 보십시오. 이게 중국의 장리인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 1, 2위를 다툰 사람인데 장립하고 박영순이가 준결승에서 결승했는데 승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면 중국이 져줬다라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 선수를 위해서 져줬다. 말도 안 되는 뭐 조수라고 했는데 뭐 그냥 봉사하듯이 장립에서 봉사하듯이 쉬운 볼을 넣기 위해서 북한 선수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중국 선수 북한 선수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북 대결이랄까 남북 분위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첨예화되고 그냥 북한은 그냥 그 이른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조져야 되는 상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한때 그 변웅전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뭐 연세 드신 분도 알겠죠. 근데 중국에서 하는 그런 농구 대회를 하는데 중계를 했는데 오소몽기를 들으면 짜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변웅전 아나운서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짜요 하고서 응원하는 걸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막 완전히 저런 식으로 한다라고 막 이런 거 조지더라고. 지금 봐보면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걸 보면 진짜 그 언론의 어떤 그런 입장이랄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경향신문은 이제 그 사죄 없이 떠난다라고 해서 약간 조졌죠.
그냥 한 개라도 뭐 유해진하고 노태우 했고, 4대 수당하다, 사망,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뭔가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었어요. 약간 조금 그 저의 과거, 잘못을 빌고 이런 거예요. 국민의 분노가 전사하고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약간의 그 언론사마다 그 온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이런 것들이 수백 년,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사 잘 써야 돼요. 예전에는 기자 이름이 없거든요. 스트레이트 경우는 기자 이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누구누구 기자, 이기환 기자 다 있잖아요. 근데 50년, 100년 지나가지고 그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이기환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사도 잘 써야 되고 제목도 잘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뭐 어떤 게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전두환 때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 보고서 약간 헷갈렸던 게 매일신문이 이제 여기 대구죠. 매일신문 기자 있으신가요?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PDF 신문 한번 저도 온 김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더라고요. 다른 신문은 제가 검색이 안 돼갖고 뭐 다른 신문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끝내 사지 없이 영남일보 제가 오해를 했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또 굉장히 객관적으로 썼구나. 신문에서 대구신문이나 영남 경북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생각보다 왜냐면 영남일보 대구메일이나 매일신문 보면 뭐 서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약간 아 그랬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좀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문들 나중에 100년 200년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무슨 기사라? 기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자 잘 써야 됩니다. 기사. 그냥 허투루 쓰면은 나중에 진짜 박제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늘 인용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인데 1926년 2월 13일자입니다. 이렇게 톱이거든요. 일면톱에 이른바 이런 식으로 꽉 깎여서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뭐길래 그런 건가? 그 다음 날짜를 보니까 옆구리에 뭐라고 썼냐면 본부 2월 13일자가 있는 기사 가운데 당국의 금지령이 저촉되어가지고 발매된 조치를 받아서 삭제하고 발행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이건데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행설수라고 요새 동아일보에 요거 아직도 있어요. 행설수. 그게 이제 나와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구문공신 이완용이 영남국에 입적해서 영남국의 장래가 확정되네. 그다음 이완용이 죽었다는 건데 나라를 팔아먹어갖고 군받았단 말이에요. 이문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영남국 가서도 역시나 영남국을 팔아먹을까 두렵다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얘기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가 아마 그 기사를 잘랐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완용이 죽었구나. 역시 그 전날 보는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다 나오는데 이완용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 기사는 부흥 기사야. 그래서 제가 지금 10몇 년 돼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잘린 기사를 제가 찾았거든요. 찾아서 이렇게 딱 같이 편집을 해놨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여기 나와요. 그려봤다, 필기형 그려봤다, 보호수대 직접 봤다, 동등체적이 없고도 자동차 차사를 어쩌지 못했다라는 거고 나라를 팔아가지고 못하는 것을 누렸다라는 거고 팔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얘기가 오늘 영남국 가가지고
이제 두둔켰던 그 재물을 그만 내놓지. 악랄한 이 책벌은 뭐야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랄한 그 어떻게 보면 부흥기사는 논설입니다. 논설. 논설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조졌죠. 한마디 우리 지금 쉬운 얘기로 표현을 조졌는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이거를. 확인해드릴게요. 근데 동아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썼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썼는데 이상하게 조선일보는 뭐 아까처럼 깎이질 않았어요. 여기 보면 간용 강팍하는 그런 이완 나쁜 놈이고 괴뢰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2천만 대 중에 워낙 대대가 큰 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안 깎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잘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동아일보는 완전히 깎였잖아요. 근데 일면이고 일면이 아니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부흥 기사에 제가 하나 몇 년 전에 특이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뉴욕타임스예요. 이게 뜬금없이 그 유관순 열사의 부흥 기사를 뜬금없이 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왜 썼냐 했더니 이게 그 1851년에 창간한 이후에 뉴욕타임스의 부고 기사가 백인 남성 위주로 썼던 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그 여성들의 그동안 여성들이 어떤 그런 부고 기사를 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 유관순 열사의 부고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신문은 국내 신문에서 유관순 열사의 부고 기사 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써졌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간과해서는 안 될, 뭐 그런, 뭐 죽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16살 여학생은 평화당 독립만 등등이라서 자유를 향한 민족 열망이 얼굴이 되었다라고 해서, 와, 이게 그 외국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달아졌는데, 과연 우리 신문들은 뭐 했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신문이 지금은 아무도 안 본다고 그러고 뭐 누가 보냐고 하지만 역시나 세상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그렇게 글로 쓰여 있는 그런 신문들은 지금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역사서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제 각 신문이 다른 시각을 보이는데 1900 몇 년도인가 이게 몇 년도에 어느 날짜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보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당시 살았던 진보 세력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면의 크기라든가 기사의 경중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종이신문 뭐 안 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종이신문을 홀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잘 써야 된다. 종이신문. 왜냐하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이신문이. 일면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제해야 되고 줄여야 되겠지만 역시나 일면 톤 뭐고 사이드는 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 날의 어떤 신문 자체로. 세월호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누가 잘했다부터까지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리더십 실종, 상처 분명한 거. 이건 이제 대충 했으니까 끝내자라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날짜가. 법도 닦아주지 못한 세월호 눈물해갖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기사였고 여기는 보면 모차들 같은 미안하다. 가장 슬픈 결단이다. 끝내라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그 당시 이 당시의 어떤 사회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좀 나뉜, 갈림, 시각차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우리가 그 신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면 늘 말씀드리는 그 요새 특히나 올해 내년 초까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905년 벌써 다음 달이면 11월이네요. 그러니까 120년 됐단 말이에요. 11월 18일, 17일 저녁과 18일 새벽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했던 내각회의, 지금 따지면 계엄이 있으면은 그 계엄의 어떤 보면 그 내각회의가 있잖아요. 요즘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내각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가 을신년스럽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기로 1905년 을사년 을신년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인지. 진짜 찾아봤더니 역시나 있어요. 1855년에 송남잡지라고 쓴 그런 조제사에 뭐라 했냐면 을사년은 흉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갈 길 낙이 없는 지금의 삶을 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을사년스럽다, 을사년 같다라고 했다라는 거고, 캐나다에서 온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어학자입니다. 어문학자인데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한영 자전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나와요. 을사년은 배암을 뜻한다. 배를 뜻하는데 을사년에 그 기근의 해가 1785년 뱀이라는 거예요. 을사년이라는 거예요. 가난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사년이 나쁜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찾아봤더니 1908년에 이해조라고 되게 유명한 신작가죠. 신소설가인데 빙산들이라 보면 이 정길이라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은 만장 같아갖고 을사년스러워서 꿈에도 살기 싫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을사년스럽다라는 표현이 맞구나. 1905년 을사년이 이걸 보면은 굉장히 원래 전통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게 굉장히 을사년스럽다는 표현이 맞구나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905년 11월 18일 그 일본 정보보고입니다. 일본 정보보고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당시에 일본 경찰이 이제 정보보고를 낼 때 뭐라고 했냐면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조약의 조율이 끝나고 대신들이 퇴고를 하니까 고종이 계속 눈물을 흘려가지고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다음에. 그러면서 고종이 대신들이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서 짐을 협박해가지고 조약에 조인했다. 이제 짐의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이 슬픔을 함께하라는 명을 내렸고 각 지방에 고종이 사자를 보내서 벌기를 유도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일본 정보보고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정보보고를 찾아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매천자락에도 나오죠. 을사늑약 체결 쓰기 전에는 11월 18일 아침부터 도성 사람들이 수천 명, 수백 명이 때를 지어서 큰 소리로 나라가 망했다. 어떻게 달란 말이냐고 외쳤고 미친 듯이 슬퍼하면서 꾸짖고 서성거리면서 난리를 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일 아침 을사늑약 소식이 들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경성시내가 난리가 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일야 방송대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늘 배웠던. 거기에 보면 이제 장지연이가 이제 조리식을 나오고 결국 나중에 해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참 진짜 대한민국 신부는 베델이라는 분이 영국 사람인데 엄청난 그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예요. 우리나라로 쳐도 그분이 39살인가 37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영어신문도 발행을 했어. 근데 여기가 이제 휴가를 딱 당했고 정가를 딱 당하니까 이 사람이 영어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송대목을 영문으로 개설을 했거든요. 똑같이 이걸 영문으로. 근데 여기 보면 돼지만도 못한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됐다. 원통원주가 있잖아요. 분란주가 있는데 영어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갖고 너를 굳이 읽을 필요 없을 거고 여기 보세요. 돼지보다 나쁜 놈들이라고 정보 관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그 기자들이었다, 신문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시대의 신문은 요 황성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영문판, 그리고의 영문판, 이게 진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 두 개였습니다. 대단하죠, 외국 사람인데.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있구만. 그런데 이제 그 10월 30일에 충정공 민영환 선생이 자결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곡소리가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일본인들도 크게 놀랐대. 그리고 종명객들이 막 물세통에 가가지고 벽에 묻은 피를 보고서 비단으로 닦으면서 이것이 충신의 피다라는 거예요. 이 매찬자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1905년 11월 말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시나 일본 경찰의 보고인데 30일 아침부터 종로권을 다수의 한인 집회에서 민영환 등이 돌아가신 날 그때죠. 교통은 조절됐고 경찰과 황덕이 제지하자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저항하면서 격투가 벌였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저항이 일어난 거죠. 다수의 부상자가 생겼고 발포까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랬던 사실 잘 모르잖아요. 다 신문에는 나옵니다. 신문에는 그 당시 홍승준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병세라는 79살의 원로가 대표가 돼갖고 이제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당시는 이런 원로가 상소 대표가 돼갖고 상소를 올리게 되면 철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래요. 종로하고 남대문에서 철시가 다 된다는 거야. 휴업하면서 근신하는 게 풍습이었다는 건데, 우리가 그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그 김태리 그 할아버지가 막 도끼 들고 막 상소하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고 아마 패러디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조병세를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충정공을 계속 의시해갖고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신 자결승부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11월 12월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11월 17일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으려고 왔던 자가 이또 히로부죠. 와가지고 자기가 고종을 막 협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남한 그것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큰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를 일본이 완전히 피박살을 냈잖아요. 널 전쟁에서 완전히 일본이 러시아를 일패를 시켰어. 그러니까 모든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경애를 하는 거야. 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일본이 7월 달에는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해가지고 미국과 야, 한반도 니네 가져, 우리는 필리핀 가줄게 라는 그런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해줬고, 8월 달에는 미영 동맹을 맺어가지고 역시 한반도의 지배권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9월 달에는 러시아와 또 일본이 호치모치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래, 한반도는 니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와가지고 외교권 뺏어갈 거라 라고 하고서 이제 보낸 거야. 보내갖고 9일날 왔거든요. 11월 9일날 와가지고 15일 동안 고종을 계속 괴롭힌다. 근데 고종이 버텨요. 버티니까 그러면 고종이 그러면 내각회의 이런 식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버티니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자기가 내각회의를 주재합니다. 그것이 11월 17일 밤 8시예요. 참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그 서울 가면 이게 중명전이라고 해서 정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일본 경찰이 완전히 겹겹이 막 싸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각회의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총리였던 지금으로 치면 한규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도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규설이 나는 반대다. 뭐 옛날부터 해학계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자. 왜 반대야? 그랬더니 나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 반대야. 그리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재순 외무대신이죠. 지금부터 외무장관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가 사실 주무대신이긴 하지만 주무장관이긴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명이면 고정의 명이라고 그러면 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또가 야 협상으로 잘 쳐내라는 게 황제폐하의 명령이야. 그럼 당신은 찬성이라고 할게 라고 했는데 박재순이 침묵으로 딱 응합니다. 그러니까 찬성으로 불가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탁지부 대신 민영기라는 사람은 물어봤더니 나는 부인한다.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부 대신한테 갔더니 이하영. 이 사람은 법부 대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불가피한데 을사능력이 불가피하지만 1904년 1년 전에 이미 한일 의정서라는 그런 조약이 하나 있다. 그걸 챙겨냈는데 뭐 굳이 또 뭐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냐 라고 하니까 당신은 지금 이렇게 불가피하다고 그랬어? 그럼 당신 동의라고 생각을 할게. 동의라고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또가. 중요한 건 이제 이완용이 나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완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확보 대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완용이 뭐라 하냐면 일본의 새 협약 제출은 일상이고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처했고 우리는 약하다. 일본의 그런 거부 힘도 없다라는 거죠. 원만하게 타협하는 게 좋다. 뭔가 타협이 있으면 그래도 수정해 갖고 고치는 게 낫다. 차라리 고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 그럼 좀 고치면 된다며. 그러면 당신의 의견은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할게. 이렇게 찬성을 떠올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인간들 이근택, 이지용, 권지옥, 권준희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찬성을 내는 거예요. 아 이완용 대신이 그러니까 우리도 막 찬성을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찬성이 6표가 됐어요. 6표가 되고 반대가 2표가 된 거잖아요. 한교사라고 이제 민영기 2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교사라고 민영기뿐이다. 둘밖에 없다. 고정실력도 두 사람만 했고 나머지 다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보내냐면 이제 처음에 보도한 게 항성신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규설 쭉 이렇게 그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한규설 얘기를 제가 땄는데 한규설이 반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한규설은 이게 통과가 되니까 고종을 아련한다. 나는 고종한테 갈 거야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대요. 근데 일본 홍병하고 군이 잡아가지고 옆방으로 억류해가지고 이또가 왔답니다.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빨리 하라고 그래갖고 협박관으로 유혹을 했는데 한규설이 내가 죽을지언정 못해 조약을 조인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거절하고 하니까 이또가 고종의 명령이라도 반대할 거야.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반대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니까 진짜 황유비설 총리 지금으로 총리죠. 국무총리가 끝까지 반대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황유비설이 나중에 이제 19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부흥 기사가 나오는데 나는 그 1905년 이후에 그냥 지금 성장이었어. 식자는 성장이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부고를 알리지 마.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12월 정도에 고종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5놈이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한 달 동안 보니까 맨날 이렇게 을사능력 한 걸 가지고 대뜸 5명 가지고 나라를 팔아본 역작이라고 하고 뭐 이러는데 잘못된 거다. 아니 거기에 우리만 있었냐? 8명이나 있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종실록에 자기가 상성을 올리면서 이제 반발을 막 합니다. 왜 오적이라고 그러냐? 근데 왜 오적이냐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을사 오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완용을 수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수계라고 했지? 특별히 걔만 그랬더니 이게 신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완용이 이시 화수라고 해가지고 수계 이완용이 수계라고 딱 단정을 해버리는 게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12월 1일자에 유독 학부의 신놈이 자구수정 조건으로 앞장서서 찬성을 했고 수계가 되었다라고 딱 단정을 딱 매겨버립니다. 그 신문에서 그렇게 단정을 해주니까 그 당시에 신문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놈은 수계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또 수계 질세고 그러면 나머지 네 놈은 뭐냐? 이것도 역시나 여기에 나오죠. 나쁜 놈인데 이게 보면 물놀이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귀신 같고 물놀이 같은 이지용. 물놀이가 부리가 긴데 그래서 이거 독침을 쏜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중상부락하는 놈 같다. 물놀이 같은 놈. 그 다음에 이거는 이기와 살쾡이 같은 놈. 누구냐? 이근태기.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놈. 그게 이제 박재순. 그 다음에 음험 흉악한 놈. 이완용. 그 다음에 간사한 놈. 권중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놈 5명이다. 이 등 5개 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서 이게 5적으로 규정한 거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보가 이런 식으로 이놈들을 5적이라고 했다라는 우리가 진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동 잘해야 된다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각회의하거나 뭐 개헌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내각 이런 사람들이 아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그 당시 일본이 그 강했다며 누군들 거기서 총대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했지만 만약에 8명 다가 막 찬성을 해가지고 진짜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가 줍니까 역사가. 그 중에 2명, 3명이라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있잖아요. 역사도.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120년 이후에도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총리마저도 반대를 했다. 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일말에. 그래서 이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을 신문에서 규정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6명이라고 했는데 5적만이야. 한 놈이 빠져 있어. 이하영이 빠져 있어요. 법부 대신이 빠져 있어요. 그 왜 빠져 있나? 아까 얘기했듯이 신문에서 이하영을 빼버린 거야.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말벌가 잡혀갖고 찬성표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신문들에서 이상하게 이하영은 반대표를 던진 걸로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걸로 한 거야.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황성신문이 이렇게 쓴 거야. 11월 17일 밤에 회의에서 한기석은 반대, 이하영 반대, 민영기 반대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신문에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하영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신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완전 역사적으로 을사오적에서 빼트려 버린 거야. 이하영이라는 사람이. 황성신문이. 그래서 을사오적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이라고 빠뜨리게 됐다. 그럼 이하영은 괜찮은 사람이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죠. 반대를 하긴 했어요. 반대를 하긴 했는데 자구수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법부 대신이 담당이잖아요. 지금부터는 법무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자구수정하는데 자기가 주무장관이야. 이 사람이 다 한 거야. 자구수정. 얘도 마찬가지로 자구수정하는 자리에 있었어. 그래 반대는 했지만 자꾸 수정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놈 두 사람도 결국은 그 죄를 조금 작긴 하지만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정칠력을 보면 한일합병이 되고 나가지고 이런 놈들한테 이제 자기를 줍니다. 귀족 자기를 주는데 여기 보면 이하영, 민영기, 한규설까지 다 자기를 받아요. 그런데 욕만 보면 안 돼요. 일주일 후에 기사를 보면은 자기를 받은 사람 중에서 김석진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내버려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반납을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 중에 한규설이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놈들은 다 받았어요. 세법사에 있었던 8명 내각 대신들 중에서 한규설만 그래도 그나마 자존심을 지켰다. 두 놈은 지키려다 말하고 이거 도와준 건데
그 두 놈은 그나마 을사오적에 빠졌다. 왜? 누구 덕분에? 신문에서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내려보려면 역사적으로 반대를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방문수를 하려고 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쭉 하는 데까지 합시다. 우리가 가서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에드워드 엘리카가 무슨 끊임없는 대화지 사마천이 더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우리는 동양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 말을 더 해야 되는데 지난날을 써쓰려서 미래를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사마천이 역사를 규정을 합니다. 수랑사 사회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과거만 배우면 과거의 일을 못으로 배워. 앞에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할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논리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거의 다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우리 같은 장사기사는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배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어차피 군신의 선악을 기록해서 후대 엄정한 평가를 받는 거고 임금이 잘잘못을 가리는 거지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잘못을 가리기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굳이 백성들이 배울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게 이제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만약에 백성들도 다 배우려고 그러면 만부, 이반부 해가지고 반파했겠죠. 근데 딱 한두 부씩 해가지고 놨잖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 볼 필요가 없다는 거. 군주, 신하들 이런 사람들만 보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쭉 이제 역사가 왜 중요한 건지 이렇게 나오죠. 역사가 예전에 있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이거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거죠. 고구려 고분 속을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주인공이 누구냐, 뭐 동수냐, 진이냐 이래갖고 중국 사람이냐, 고구려 사람이냐 이런 것만 이제 또 봤다가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벽화 내에 있는 그 세부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덕훈이 고분을 보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마상 봉술대회인데 지금 따지면 뭐 말 위에 올라가서 활성화 이런 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기이라 해갖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한 스포츠 기자다라는 걸 되게 보려고 뭘 쓰냐면 여기 잘 보세요. T에 T.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국문술 기록을 이런 식으로 T 이렇게 쓴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심판 같아요. 시 긋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 이건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출전 대기하는 왕수예요. 이 사람은 출전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쏠라 그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미 썼는데 파르티안 뒤돌리기 그 무용청에 나오는 거 진짜 신기에 가까운 그 팔을 하는 거죠. 보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관역이 아직도 있어요. 안 떨어졌는데 요거는 떨어졌어. 이 사람이 쏘고 여기 둘이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지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점밖에 못했어 하고 이제 씹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록을 하는 사람인데 그 기록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 기자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자들도 기록을 하거든요. 야구 기록 보면 되게 어려워요. 야구 기록 보면. 그렇다. 이거 보면 이제 사진통에 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게 죽책이라고 해갖고 죽간 여기다가 쓰는 거죠. 아직 이렇게 말진 않았죠. 지금 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기자다. 사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에 진짜 진심이다. 그래갖고 뭐 이 무슨 저 기록유산이 벌써 20건이나 되는데 올해 따지고 보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이게 그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물론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금지하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다못해 뭐 여기 보면은 살인녹화 기록물이라든지 뭐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록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을 따질 때 보면은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면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임금이 굉장히 그 사관들을 싫어해요. 옆에 막 붙어가지고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종이 또 얼마나 무서운 군주입니까? 이복 동생 죽여버렸지. 공복형을 막 쫓아내버리지. 그리고 나중에는 막 저기 뭐죠? 저쪽에 사돈 때 죽여버리고 막 넓은 지하를 막 시키는 사람인데 사관이 계속 붙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현장에 좀 들어오지 마. 나 좀 쉽게. 그리고 여기는 쉬는 자리지. 내가 정성을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사관이 쫓아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곱게 쓰지 않으면 하늘 위에 사관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관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와서 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막 나가라 그러니까 하루는 태종이 이렇게 있는데 앉아있는데 뭔가 저쪽에서 뭐 수상한 기록이 있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문 좀 열어봐봐. 어떤 놈이 있나 딱 봤더니 사관이 옆에서 엿보면서 창문 해가지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관 들이지 말라고 뭐 열받아가지고 막 반갑고 막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404년인데 태종 4년이고 임금이 사냥을 나가면 안 됩니다. 떨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런 반대여론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떨어졌어. 근데 별로 다치진 않았어. 그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이러면 상대는 저희가 야, 너 사관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쓴 거야. 사관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것까지 실록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프 더 레코드까지 썼다. 그러면서 이 사관들이 이 사람들은 출세를 별로 못했습니다. 민인생을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관만 한 거야. 지금 사관만 하고 별로 이게 출세를 못했어. 하도 그냥 딴죽대고 옆에서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한 덕에 실록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고 그 사고 안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틀이 잡혀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조가 자기가 이복 형을 막 죽였다라는 소문이 막 돌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탕평책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이복 형을 안 죽였어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 노론과 서원 당정 얘기하면서 이제 신라 저희 고위관을 명령하고 밤새도록 막 얘기를 해요. 아니었어, 뭐 기였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니네들이 잘못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진짜 마누라를 죽이고 마누라를 막 홀대하고 이런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야, 무슨 망국한 얘기를 하시냐고. 그거는 도저히 사초에 쓸 수가 없다. 지금 옆에 사관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 사관의 사초를 불살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그래하고 이제 불살라버렸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지고. 그 불살라버리니까 사초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새벽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온갖 억측이 막 나도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전직 사관이었던 이덕중 정여운이라는 사람이 임금을 찾아가지고 아니 사초를 지금 불 태우셨다고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되죠. 역사 기록은 사관의 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 목이 달아나도 사필은 굽힐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단 필불가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임금께서 어젯밤에 사초를 불태웠는데 그것은 장차 무한패단을 열 것입니다라고 막 깜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따지면 전직 8구급 공무원들이었던 겁니다. 사관들이. 하급발이가 이 임금을 찾아가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쩔쩔매면서 야 그거 내가 그랬던 거 아니야. 내 명령이 아니라 쟤네가 나한테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불통하는 거 아니다라고 변명은. 그러면서 이날의 사초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입시했던 그런 그 고위 관리들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다시 써서 기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기는 다르죠. 조선왕조실록은 사관들이 쭉 써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종이라고 하면 세종 때 태종의 일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사촌을 쓴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체죠, 정리체. 승정원일기는 그 지금 따는 비서실에서 일거수일투족 매일매일 일기입니다. 임금 일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방 기사는 여긴 안 나오죠. 지방의 이름, 임금의 일만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이런 비변사건까지 있더라라는 거고, 실력을 보면 이런 일이 난 진짜 사관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선조가 침을 맞는데 그냥 쓰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 허준도 있고 이제 뭐 고위 관리도 다 있고 막 임금이 아프니까 거기 막 굉장히 그 엄숙할 거 아니에요. 그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유근이라는 사람이 좌찬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따지면 진짜 부총리급이죠. 이 사람이 광고를 쫙 껴버렸네. 그랬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도 안 하고 속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가는 건데 사관이잖아요. 그렇게 작은 글씨로. 이때 유근이 방귀를 꼈다. 위인이 경솔한 소치다라고 살짝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예성이라고 예성. 아주 그 나쁜 더러운 소리를 방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떴다라고 사관이 이렇게 써요. 그거를 실력에 또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유근이라는 사람이 진짜 학자거든요. 학자인데 600년 지나가지고 지금 그 학자가 방귀낀 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관 때문에. 좀 심했죠. 사관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실력을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인조전 나쁜 거예요. 세자가 이제 붙잡혀갔다가 이제 세자 빈하고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임금, 자기 왕위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겁박을 해갖고 했다가 세자는 죽어버렸어요. 수상한 죽었어. 그 죽은 다음에 며느리까지 그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며느리까지. 며느리가 이 청나라 가서 돈을 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며느리를 그렇게 작살을 내면서 며느리가 나를 작살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며느리도 자식 아닙니까? 라고 이제 대신들이 막 하니까 누가 그래? 여기 관리인이 그래도 그 세자배는 세자 배필이었는데 전에 자식이니까 선수는 베푸세요. 그랬더니 니네가 나를 지금 모욕하는 거야? 개새끼를 억지로 말이야. 임금의 자식이라 그래? 그러면서 구치라고 했어. 구치. 병아리, 새끼, 개새끼라고. 며느리를 이렇게 하는 이런 놈이 있습니까? 임금이라는 놈이.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며느리를. 이런 것도 실록이 썼더라. 최초의 여론조사. 세종이 이제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제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해가지고 이거 수십 년 걸립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공법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요. 그리고 저기 기사에 나와요. 실록에 여기 나오잖아요. 몇만이 어떻게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몇 개월 동안 펼쳐가지고 총 17만 2,806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찬성이 9만 8천 이렇게 쭉 나와요. 하고 반대가 7만 몇천 명이더라. 라는 기록이 쭉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찬성이 앞섰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3분의 2가 될 때까지 안 한다고 그래갖고 또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거든요. 나중에 하는데 실력을 보면 진짜 대종대왕이 여론조사까지 전국민 여론조사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까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있잖아요. 경기도에 보면 수령이 몇 명인데 몇 퍼센트, 백성이 몇 명인데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다 정했는데 똑같은 균등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였거든요. 그게 여론조사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안도,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아니 충청도 뭐 전라도 이런 데는 전부 다 찬성이 많은 거예요. 찬성이. 왜냐하면 곡창지대니까. 근데 강원도나 황해도나 함길도 이런 데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요. 아무리 찬성이 많더라도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다시 이걸 세부 조정을 해갖고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승정일기하고 실록이 아까 다르다는 게 이제 지방의 일은 실록에 이제 다 정리를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쓰는데 승정일기는 임금의 1% 정도만 하기 때문에 모르죠. 같은 날짜 기록인데 여기 보면 실록에서는 그냥 승정일기는 그냥 임금이 무슨 일이 갖고 무슨 일이 이런 것만 썼어요. 같은 날짜인데. 근데 숙정실록을 보면 화산자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함경도 뭐 경성도령에 한겨도 지고 이런 식으로 비린내가 가득한 진짜 그 백두산의 화산이 분출을 했다 라는 기록을 이런 식으로 실록에 씁니다. 실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 오는 그런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갖고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날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날짜 기록이라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떨어진 운석 기록, 여기 보면 승정일기는 아무도 없죠. 임금이 나오고 어쩌고 그런 것만 나오는데 실록은 영천군에 경북 영천군에 돌덩이가 크게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쫙 기록이 다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포 소리가 났대요. 얼마나 이제 큰인지. 또 하나, 경상도 유기후 같은 사람이 이제 만 57명이 집단 상소를 했대요. 이게 이제 실록에 그냥 상소했다라고 이제 그 내용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승정일기는 만 57명을 이름을 다 씁니다.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승정일기를 나오고 보면 몇 장인지 봤더니 100장 가까이 돼요. 근데 요즘도 우리 신문에 이렇게 보면 무슨 어느 대회 나가고 누구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많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해당자는 그걸 찾아보죠. 사진이 수백만 나와도 내가 어린이날 찾아보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지금 있으면 우리 뭐 있나 하고 다 이름이 나요. 95장이더라. 게다가 말았다. 또 7일의 왕이 있죠. 그 누구죠? 중종의 부인 단종왕후 신씨. 연산군 쫓아내고 이제 중종의 왕이 올랐는데 그 중전이 연산군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준 신씨라고 해가지고 폐위시켜버리거든요.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7일의 왕비, 7일 동안인가 8일 동안만 왕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이제 왕비에서 쫓겨났는데 나중에 계속 이제 이분은 억울하다. 왕비인데 왜 그걸 그렇게 해갖고 쫓아내냐라고 해갖고 나중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계속 이제 빨리 그분을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제 영조 때 신씨의 복위 문제를 두고 538명의 전원직 지방관리 유생들의 의견서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넌 찬성해, 왜 찬성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요. 그러면서 이 승정일기 3월 15일째 보면 538명의 명단을 다 씁니다. 다 쓰고 이 사람이 왜 찬성을 했는지를 다 써요. 진짜 이 기록을 했던 사관은 정말 손가락이 부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는 만 5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정말 사관들의 어떤 분투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로 사관들은 사실은 상디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일하는 걸 보고 지금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하는 거 뭐라냐면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직업을 하겠냐. 왜냐하면 없는 걸 가지고 막 짜내가지고 기사 쓴다고 막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인상 쓰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로 이렇게 평생 직업을 삼았냐고 지금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자라는 건 사실은 뭐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벌려고 그러면 안 해야죠. 기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또 다 더 좋은 직장 다닐 수가 있었을 텐데, 돈 버는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나 기자라는 건 사실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저처럼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역사가나 혹은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어떤 그런 논문이나 발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대중들한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쉽게 하려고 그러면 더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베푸는 거, 그러면서 반응도 보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로 직업을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의 직업이라는 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중요한 존재다. 그리고 쭉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기록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그러니까 그 역사서를 써야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날짜에 핵심 뉴스를 우리가 써머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 거를 신문, 방송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온 그런 쭉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박명수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 뉴스를 봤지만 종이신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1면에 뭐가 있고 2면에 뭐가 있고 그런 걸 보면 그 날짜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기자라는 게 중요한 그런 그 직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본적인 건 뭐냐면 연산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임금이 들어온 것은 역사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옳은 말이죠. 진짜 옳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따왔는데, 그런데 연산군은 임금이 들어온 것은 역사뿐이라고 해놓고 역사를 안 써버리고 지워버리는 그런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요 말은 진짜 그 두고두고 우리가 거의 되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온 거는 그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게 있는데, 혹시 더 보시고 싶으면 그냥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고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좀 이렇게 잠깐만 써보면 요거 하나만. 지금 신윤복의 그림이 간성미술관에 있는데, 간성미술관이 지금 대구에 있다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얻었어요. 대구에서 진짜. 그걸 보고 대구가 진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져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신윤복이 대단한 분입니다. 예전에는 여자 그림을 못 그렸고, 그 다음에 여자 그림 미인도라는 걸 그리면은 이 남자놈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사태가 이 미인도를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구냐? 허균. 이런 사람들. 밤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이 오래도록 펴놓고 싶지 않으니, 오래 펴놓으면 밤잠을 설칠까 두려워서가 미인도를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눈여겨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김광국이라는 서화가는 뭐라 그러냐면, 신한평, 그러니까 신윤복의 아버지예요. 미인도를 그려놓고 그랬는데, 그걸 봤더니 풍만한 작별과 어여쁜 자태가 너무도 실감나가지고 오래 펼쳐볼 수가 없었다. 오래 보았다가는 이부자리를 망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부터 조선시대였던 미인도가 이런 식으로 그 남성들의 눈여거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전 왕후의 그 초상화도 못 그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여성의 국모애를 갖다 쳐다보고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 기생들 그림 좀 그렸다. 기생들 그림 좀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이 기생은 당대 최고의 하라고 해가지고 나 좀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이런 이 사람들 상림층이라는 그런 기생을 그랬다라는 거죠. 강세왕이라는 노인네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누가 그린 초상화, 기생의 기녀의 미인들을 보고서 단선인 그 기생이에요. 그 기생이 내 그림을 좋아한다니 참 아주 좋은 일이다. 내가
그 기생의 그 초상을 보니까 정말 애화를 보며 갈증나는 것이 유효할 만하다. 그런 식으로 남자들은 나이를 먹든지 안 먹든지 똑같은 것 같아. 아까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부분 되게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기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이 기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 그런 것을 이 신윤복 같은 사람은 진짜 보면은 기생들하고 좀 같이 살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청구하거나 이런 걸 보면 동가족서가 있고 기생들하고도 살 수 있고 색주가의 풍속과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혜원의 신윤복의 어떤 직업이 그 첨사라고 해서 이제 무관 벼슬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부라 그래가지고 기둥서방 제도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기녀들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진짜 봐주면서 역할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 중에 무사 직업이 공식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혜원 신윤복이가 그런 기둥서방 노릇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둥서방이 지금 갈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동가족 서가족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살았던 사람이다. 조선판 원화기자의 미소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한 그림이죠. 이거 보면 찬사 일색이죠. 이거 그림을 보면 정말 찬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애써서 프랑스 가가지고 모나리자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보면서 진짜 이런 미인이 있구나. 그 미인도 보면 그 웃는 모습을 보십시오. 절묘하게 있거든요. 그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림에 신윤복이 썼어요. 가슴 속에 서려있는 여인의 봄꽃 같은 정, 붓끝으로 그 마음까지 온전히 옮겨놓았네. 이런 식으로 신윤복이 화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윤복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유주다, 애인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그림, 이거는 간섭이 없어요.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분이 전모를 쓴 여인인데 이거 보면 있잖아요. 여기는 그림에 나오죠. 옛사람들이 미처하지 못했으니 기회하다고 통할 수 있다. 이런 풍행, 패션이 옛날에는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뭔가 모델의 워킹 같지 않나요? 굉장히 자신 있는 워킹 모습이에요. 미인도나 이걸 보면 정말로 고시대 여성들이 얼마나 진짜 당당하고 귀녀들이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혜원의 신윤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 이 두 그림은 진짜로 혜원 신윤복의 정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듭니다. 최초의 누드와 키스씬, 이거 다 신윤복이 그린 거예요. 누드와 이거 보면은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초승달과 봄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야삼경이라고 했잖아요. 야삼경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날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천문학자가 들춰봤더니 1794년 8월 20일 날 풍정한 일기에 월식이 있었다. 삼경이다. 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면 이때 그린 거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런 재미있는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이제 참 혜원 신윤복의 대단한 그림인데, 남자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쪼다가 되는 건데, 뭐냐면, 기생을 말에 태웠잖아요. 말에 탄 기생이 손을 내미니까 이 선비가 얼른 가가지고 담배 주고 있어요. 이 사람도 기생이 먼저 탔죠. 이 사람은 선비인데 모자가 번거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먼저 하게 하냐? 바보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바보는 너보고 쓰라 그랬는데 못 써, 참아. 못 쓰 그냥 심통이 확 나가지고, 심통이 나가지고 막 뒤만 따라보겠다. 이 사람을 따라보고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이 그림 뭐냐면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도착을 했어요. 여기도 역시
기녀인 듯한 여성을 말에 태우고 자기는 불량케 쫓아오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이 남성을 완전히 여성 상으로 그렸다. 그 시초가 회원 신윤복이다. 신윤복의 연소 답청이 이런 그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싸우잖아요. 이 여자가 기방의 어떤 주인이겠죠. 근데 워낙 많이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냥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를 두고 싸우는지 어떤 여성을 두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선비들, 남성들의 어떤 그런 잘못됨 이런 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민낯을 아주 그린 그런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성희롱하는 것도 나오죠. 쳐다보고 있는 관음증, 나쁜 손, 이부탐출, 애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이거는 과부라는 거죠. 과부하고 과부 시점이 꼬집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원 전신첩, 회원 신국의 작품을 보면 30작품이 있는 전신첩에 주인공이 전부 다 여자고 그 중에 18작품이 기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하층민 기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정말 견고한 유교사회에 갇혀있던 여성을 당장 밖으로 해방시켰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깨는 대단한 도전이었다. 사대배양들은 찌질을 전락시켰다 이런 건데 이런 걸 썼으면 또 아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남자를 쪼다로 만드는 게 무슨 뭐 해방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를 막 기사 쓴 사람을 막 비판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윤복의 작품을 배구가 갖고 있다. 그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건 대단한 흥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있는데요. 그건 기사를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기자 자부심을 가지시고 진짜 기자가 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자는 사관이라는 걸 아시고 수백 년 뒤에 기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박제 대신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사가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고 저희 이제 1년 탐방 바로 여기 찾아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셔가지고 1층 거리를 여기 나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저기 사진에 있는 밑에부터 탑승하고 이제 무슨 방향이 이동하고 이제 정리하시고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왔어요, 과장님.